바이든 행정부가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과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0세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추가 접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시아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타인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노년층의 만족도는 최하위로 집계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에선 10대들 간의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것으로 보는 의견이 74%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국방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기후변화와 전염병 관련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년도 예산안은 모두 5조 8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방 관련 예산입니다.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로 핵전력 강화와 국방 분야 우위 유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위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역대 최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와 유럽과 나토를 지원하기 위한 69억 달러의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방어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미사일 예산으로 26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예산으로 3억 3,500만 달러가 배정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전염병 등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82억 달러와 청정에너지 등 기후회복력 관련 예산 210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세수 확대 방안도 발표됐는데 자산가치 1억 달러가 넘는 사람들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소득세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오던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0세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부스터샷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가을 이전에 다시 코로나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50세 이상에 대해 두 번째 추가 접종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데 연방정부 보건관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국 FDA가 다음 주 2차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 권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접종에 대한 피로감과 추가 접종 효과 등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50세 이상에게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식의 명시적인 권고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시아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타인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인 시니어들의 만족도는 최하위로 집계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가정의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UCLA 연구팀의 아시아계 노인의 삶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아시아계 노인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인종의 평균 만족도 8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나라별로는 한국계 노인들이 가장 큰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시안 노년층 중 삶의 만족도 응답에서 필리핀 77%, 중국 48%, 베트남 47%로 나타났고 한국계는 40%만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인 노년층은 언어의 불편함과 생활 문화의 차이, 노인 아파트 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고 그러다고 한국에 갈 수도 없고 미국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놈이 돈 천 벌 차비만 해서 가면 누가 그걸 반겨주겠냐고요. 형제들도 반겨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미국의 나라는 돈 없으면 살기 힘든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LA 한인회는 하루 30여 명의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계 노인들이 아시아계 노인 중 미국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지원도 있지만 체면 문화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컴이 낮기 때문에 정부 베네핏 받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얘기해도 자기 노인 아파트 살거나 아니면 뭐 그런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LA 한인회는 한국계 노년층이 보다 쉽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LA 카운티의 한국어 서비스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20명 이상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관련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길 위의 도로에 트레일러를 비롯한 차량 수십 대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레일러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소방차 역시 수십 대가 출동했고 사고 차량에서 서둘러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50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펜실베니아주 81번 고속도로에서 눈보라로 시야가 흐려진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부딪히며 사고는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최소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폭발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인 차량들이 엉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무에 불이 옮겨 붙기도 했으며 도량에 빠진 차량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81번 고속도로 인근이 폐쇄됐으며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철거 중인 주차장이 붕괴되며 인부 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당해 입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보스턴 시내의 한 건설 현장에서 9층의 콘크리트 기반이 무너지면서 작업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거 현장은 15억 달러 규모의 주상복합 재개발 프로젝트로 시 당국은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10대들 간의 총격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뉴욕 시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벤자민 카도조 고교 인근 스프링필드 블러버드와 호레이스 하딩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16세 고교생이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학생은 인근 노스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학생 2명을 체포하고 총기 한정을 압수했으며 현재 이번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벤자민 카도조 고교 소속인 이 학생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서로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사이드 208-16 38 에비뉴 소재 주택 앞에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의 어린이용 카시트에 총알이 관통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당일 오전 3시 해당 주택에서 파티를 하러 가는 길에 주차할 장소를 찾고 있던 10대 4명에게 약 20발의 총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19세인 1명이 상반신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인근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웃 주민들은 총격 사건이 벌어진 해당 주택이 잦은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들인 투숙객들과 늦은 시간까지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고성방가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며 평화롭던 동네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5차 협상을 앞두고 크렘린 측은 지금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아 기자입니다. 키이우 외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맞서 격렬한 교전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교전 끝에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이르핀이 완전히 해방됐다고 올렉산데르 마르쿠신 시장이 밝혔습니다. 마르쿠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마을에 더 많은 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용감하게 마을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북동 서쪽에서 포위하기 위해 진격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중심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키이우시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키이우시의 통행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 28일부터 교육과정이 온라인 형태로 재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 달 가까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차나 로마키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AFP통신에 러시아의 침공 이후 마리우폴에서만 적어도 민간인 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2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협상을 앞두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큰 진전은 없었으며 양 정상 간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권좌를 지킬 수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발언은 개인적 분노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권좌를 지킬 수 없다고 발언했던 것은 개인적 분노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 백악관에서 7,1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설명 직후 쏟아지는 질문에 러시아 정권 교체 같은 대외 정책 변화는 추구하지 않는다며 내놓은 답변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면서 폴란드에서 가진 연설 도중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이 후폭풍에 휘말리자 이틀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빚어지고 있는 만행에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 것은 철회하거나 사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구체적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가 알게 될 일을 왜 답해야 하느냐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중심 동맹의 단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즉석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빛이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BC 방송이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4%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82%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 핵무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고 57%는 미국이 이미 러시아와 전쟁 중이거나 조만간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대로 대처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28%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로 지난 1월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KBS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소속돼 참전 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청년 2명을 화상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개인적인 전쟁 참여 논란도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KBS는 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떤 생각으로 전쟁에 참여했는지 이들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신들을 국제의용군 소속이라고 밝힌 청년들은 복면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하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희 신상 제국 때문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신상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는데 알려진 것보다 한국인 의용군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장교 같은 경우에는 40명이라고 했었고 또 의용군 모집관한테도 따로 얘기해봤는데 20명 정도 된다. 지난 13일 러시아군이 쏜 30발의 미사일에 폴란드 인근 야보리우 훈련소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자신들도 그때 그 장소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편으로 여기 팔쪽 부근을 맞았었는데 같은 소대 친구인 폴란드 친구가 업어주면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살려주고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보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히어로 판타지물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팔 날아가고 뭐 다리 날아가고 살점 다 태워지고 정말 비극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이상 지원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참혹하고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거는 저는 안 오셨으면 합니다.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죽고 다치는 걸 그냥 마냥 보고 있기만은 힘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진심인 만큼 과도한 비난은 멈춰달라며 걱정하고 있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인터뷰한 취재진은 빨리 빠져나올 것을 권유했지만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의용군 참가 등의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무단 입국한 사람은 9명이며 6명은 여전히 현지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선 뒤 19일 만에 그래서 역대 가장 늦게 이뤄진 회동 소식 강나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도착합니다. 윤 당선인은 고개 숙여 인사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기까지 역대 가장 늦은 19일이 걸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를 방문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다들 이쪽 어디에서 회의한 기억이 한 번 나요. 그랬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그때 저거랬어요. 두 사람은 청와대 정원인 녹지원을 가로질렀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두어 걸음 떨어져 걷는 모습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회견 때 썼던 표현을 인용해 청와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뭐 최고의 정원이라고 표현하셨던 만찬 장소인 상춘제의 현판을 가리키며 문 대통령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항상 봄과 같은 곳에서 네. 아마 뭐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유 정말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5분가량 만남을 공개한 두 사람은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만찬장에는 화합을 뜻한 비빔밥이 올랐고 반주도 곁들여졌습니다. 만찬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긴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만찬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자신이 추진해온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고 윤 당선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회동 결과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만찬 회동 결과는 윤 당선인 측에서만 발표했습니다. 당선인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간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 말했고 윤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 화답했다고 비공개 회동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얘기도 만찬 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는 윤 당선인의 말에 문 대통령은 예산을 면밀히 따져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만찬에 배석한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전 시기와 내용 등을 공유하면 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는 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에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측이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자신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했다고 장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